안녕하십니까. 3월 4일 금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부도 위험에 가까운 쪽으로 대폭 강등했습니다. AF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P는 3일 서방 제재 때문에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졌다며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에서 CCC-로 8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BB+는 투자가 부적격하다는 평가인 반면 CCC-는 투자 시 원금과 이자 상환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로 국가부도를 뜻하는 등급인 D보다 2단계 위입니다. S&P는 이번 강등 조치는 본사가 보기에 디폴트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는 조처들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혹한 경제 제재에서 루블화 가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러시아 당국이 도입한 자본 통제 등이 그런 조처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4명으로 1년 전보다 0.6%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전월보다 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서더니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3%대 고물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 통계심의관은 축산 물가의 경우 도축 마리수를 봤을 때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닌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육류 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딸기와 귤은 작황부진, 포도는 수입 단가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올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업제품은 전년보다 5.2%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도 휘발유, 경유, 등유, 자동차용 LPG 등 석유류 가격이 19.4%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빵 등 가공식품 가격도 5.4% 상승하며 공업제품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2.9% 상승하고 서비스 물가는 3.1% 올랐습니다. 어심의관은 3월 물가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및 곡물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 확대도 지속되고 있어서 오름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해외 직접 제품 규칙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을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해외 직접 제품 규칙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한미 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이행 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 측은 수일 내에 한국을 FDPR 면제 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개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본부장은 이번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된 수출 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이 1시간 더 연장됩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PC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어관, 공연장은 내일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전 2차장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22년 상반기 채용형 인턴사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선발 분야 및 인원은 일반 전형 180명, 보훈 전형 7명, 융합인재 전형 5명으로 행정직과 기술직을 포함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이 없으며 어학 성적의 요건이 포함됩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7일 오후 3시까지이며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한국도로공사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3월 4일 더빙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